재벌 어머니의 불안. 부산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45층 타워. 국내 최대 생활용품 유통기업 라올리빙그룹 회장 최미나 62.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가까이 일만 파며 회사를 키워왔지만 요즘 머릿속을 채우는 건 매출이 아니라 외동딸 생각이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33딸 한지우가 꺼낸 말은 예상 못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다. 상대는 구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이한솔이야. 원래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람 돕고 싶다고 공무원으로 다시 시험 봤대. 미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표정이 굳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안정도 연봉도 내려놓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한솔 오빠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과 살고 싶어. 그 말은 묘하게 미나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말을 하는 남자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밀어냈다. 사람이 먼저란 말 어릴 땐 듣기 좋지. 근데 늙어서 힘든 건 결국 너야.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사람이 먼저라서 좋다는 말. 참 무책임해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강준호. 그녀의 첫사랑이자 가난한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남자. 당시 집안의 강압으로 미나는 그를 떠났고 재계 명문가 집안으로 시집갔다가 결국 참담한 이혼을 겪었다. 이번엔 그냥 밀어내기만 할 수는 없지. 미나는 결심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비서에게 연락했다. 서류는 필요 없어. 대신 그 남자가 일하는 구청 위치랑 민원실 구조도만 줘. 며칠 뒤 화장대 앞에 앉은 미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옷을 꺼냈다. 낡은 카키빛 점퍼, 밑단이 해진 바지, 그리고 이름표도 없는 회색 모자. 거울 속에는 재벌 회장이 아닌 동사무소 앞에서 볼 법한 허리 굽은 노년 여성이 서 있었다. 이번엔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 남자의 눈이 정말 사람을 보는지 배경을 보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다짐.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사람이 먼저라서 좋다, 그 말 참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네.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강준호, 넌 잘 살고 있니? 그녀의 첫사랑이자 가난한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남자. 당시 집안의 강압으로 미나는 그를 떠났고 재계 명문가 집안으로 시집갔다가 결국 참담한 이혼을 겪었다. 사랑보다 조건을 택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엔 그냥 밀어내기만 할 수는 없지. 미나는 결심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비서에게 연락했다. 서류는 필요 없어. 대신 그 남자가 일하는 구청 위치랑 민원실 구조도만 줘. 며칠 뒤 화장대 앞에 앉은 미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옷을 꺼냈다. 낡은 카키빛 점퍼, 밑단이 해진 바지, 그리고 이름표도 없는 회색 모자. 거울 속에는 재벌 회장이 아닌 동사무소 앞에서 볼 법한 허리 굽은 노년 여성이 서 있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미나는 생각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안했다.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이번엔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 남자의 눈이 정말 사람을 보는지 배경을 보는지. 비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동해구청 복지과 민원실 구조도, 이한솔 주무관의 근무 시간표, 그리고 최근 처리한 민원 목록까지. 완벽한 준비였다. 미나는 자료를 다시 접으며 중얼거렸다.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 세상에 그냥 착한 사람은 없어. 돈 앞에서 착하거나 권력 앞에서 착하거나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딸이 만났다면?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질투 같기도 하고 부러움 같기도 한 감정이었다. 확인해 봐야지. 내 눈으로 직접.
구청 민원실 첫 만남. 월요일 오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동해구청 복지과 민원실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미나 앞에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53번 민원인님, 이쪽으로 오세요. 창구 너머에 앉아있는 청년이 한 소리였다. 지우가 몰래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미나는 일부러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다가갔다. 젊은 양반, 지난달에 나왔다는 지원금이 왜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또 뭐 그리 어려워. 투덜대며 볼멘 소리를 쏟아냈지만 한솔의 표정에는 짜증이 아닌 진짜 미안함이 비쳤다. 어르신 많이 답답하셨죠?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한솔은 시스템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중간에 서류 하나가 누락된 걸 발견했다. 저희 쪽 실수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넘어와야 할 서류가 누락됐네요. 지금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 요청할게요. 혹시 다리 불편하시면 서류는 제가 팩스로 받겠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은 원래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할 텐데. 보너스로 한솔은 작은 글씨로 된 안내문을 큰 글씨로 다시 적어 직접 건네줬다. 혹시 다음에 또 헷갈리시면 여기 가운데 빈칸에 날짜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실 때 이한솔 주무관 바꿔달라고 하시면 제가 꼭 받겠습니다. 미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쉽게 자기 이름을 내주네. 괜히 책임 떠넘기기 싫어서 숨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군. 민원실을 나서는 미나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안내문이 들려 있었다. 큰 글씨, 간단한 문장, 그리고 맨 아래 또박또박 적힌 이한솔이라는 이름.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한 번 더 가봐야겠어. 네? 아직 확신이 안 서.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쓰러진 청년과 두 갈래의 선택. 이틀 뒤 미나는 한 번 더 구청을 찾았다. 이번엔 민원 대기석 맨 끝에 앉아 한솔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기만 했다. 그때 번호표를 쥐고 서 있던 20대 후반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색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저 숨이 잘.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지만 다들 멀찍이 서서 누구 하나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한솔은 상황을 보자마자 창구를 뛰쳐나왔다. 119 신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분 의식 희미합니다. 옆자리 동료가 웅얼거렸다. 야, 지금 민원인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실적 떨어지면 과장이 또 뭐라 하는데. 하지만 한솔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젊은 남자의 등받침 의자를 바로 세우고 호흡을 확인한 뒤 자기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다. 혹시 심장 질환 있으세요? 약은요? 남자가 가쁘게 중얼거렸다. 천식약 가방에. 한솔은 가방 속에서 이날러를 찾아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도와줬다.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상황 설명을 한솔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건넸다. 민원 대기줄은 잠깐 더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 대신 안도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의자 끝에 앉아있던 미나는 손을 꼭 쥐었다. 저 애는 숫자보다 사람 호흡부터 보네. 한솔이 창구로 돌아오자 대기하던 한 중년 남성이 먼저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죠. 다른 민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솔은 땀을 닦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실적, 평가, 눈치 저런 걸 다 제쳐두고 사람부터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저녁 미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응, 엄마. 그 사람 한솔 씨 말이야. 지우의 숨소리가 긴장으로 멈췄다. 한 번 더 지켜봐야겠어. 엄마. 아직 확신은 안 서. 하지만 미나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의원 민원과 원칙 사이. 며칠 후 이번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일이 벌어졌다. 아침 회의 때 복지과 과장 박노진이 말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시의원님 조카가 온다. 장애인 등록 서류인데 다른 민원보다 먼저 처리해. 표정 관리 잘하고 자리 비우지 마. 한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시간에는 이미 저소득층 가정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다. 한 달을 기다려 겨우 잡힌 상담 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솔은 과장에게 다가갔다. 과장님, 11시에는 이미 예약 상담이 있습니다. 그 가족도 오래 기다렸고 사정이 많이 급합니다. 박 과장은 비웃었다. 그쪽은 다음 주로 미루면 되잖아. 우리가 누구 눈치를 더 봐야 하는지 모르나? 한솔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공정하게 하자고 해서 복지과에 온 겁니다. 저 예약 민원 먼저 보고 의원님 조카분은 그 다음 순서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시의원 조카는 예정 시간보다 20분 늦게 도착해 대뜸 불평부터 터뜨렸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러는 거예요? 한솔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약 민원이 먼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멀찍이 지켜보던 박 과장은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솔은 호출을 받았다. 이한솔 주무관, 인사기록에 경고 하나 올려야겠네. 윗사람 말 무시하고 자기 고집 부린 죄야. 한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엔 우리 집 돈 때문에 무릎 꿇는 줄 알았더니 정작 저 애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네. 미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다. 분노인지 감동인지 아니면 오래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원칙에 대한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다. 저 청년은 내가 40년 전에 포기했던 걸 아직도 지키고 있네. 차에 오르며 미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박노진 과장, 신상 파일 좀 정리해줘. 네? 무슨 용도로? 곧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미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짜 신분, 진짜 사과. 다음 주 오전 10시. 검은색 리무진이 조용히 구청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평소처럼 고급 수트를 입은 라올리빙그룹 회장 최미나가 내려섰다. 뒤에는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민원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지방방송에서 여러 번 본 얼굴이라 직원들 몇 명은 바로 알아봤다. 저 혹시 TV에 나오시는 그 회장님? 미나는 미소만 지은 채 말했다. 복지과 과장님 좀 뵙고 싶네요. 박 과장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 메고 나왔다. 아이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미나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지난주 전자결제 기록과 민원 처리 로그를 화면에 띄웠다. 의원 조카 민원 사전 예약도 없었는데 긴급으로 올리셨더군요. 박 과장이 식은땀을 흘렸다. 아, 그게 윗선에서도. 대신 한 달을 기다린 상담 민원은 지연으로 넘어갔고요. 담당 주무관은 그럼에도 순서를 지키겠다고 했고요. 미나는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주무관에게 경고를 주셨죠? 잠깐 욱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경고 취소로 끝날 일일까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이 구지역에만 제 회사 물류센터가 몇 개인지 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 박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걸로 압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미나는 말을 이었다. 복지과라는 곳이 누구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곳인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한 주무관, 제 딸의 약혼자이기도 합니다. 박 과장의 얼굴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오후 민원실 한가운데에서 박 과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솔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경고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업무보다 눈치부터 본 제 책임입니다. 공식적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솔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면 또 누군가 똑같은 일을 겪겠지. 박 과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나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가족의 자리. 일주일 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별실. 한지우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에 이한 소리 들어왔다. 그 뒤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부드러운 표정을 한 최미나가 따라 들어왔다. 둘이 많이 긴장했네. 미나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한솔 오빠 그래도 괜찮겠어? 미나는 한솔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주무관. 네 회장님. 본능적으로 그렇게 불러버린 한솔은 스스로도 놀라 멋쩍게 웃었다. 나 일주일 동안 당신한테 3번이나 갔어요. 한 번은 투덜대는 노인으로, 한 번은 아무 말 안 하는 구경꾼으로, 마지막은 당신한테 억울한 상황이 덮어 씌워지는 날. 한솔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때 그 어르신이. 미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일부러 못 알아보게 하고 갔죠. 지우가 숨을 멈춘 채 엄마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할게요. 난 평생 숫자랑 그래프만 믿고 살아왔어요. 게다가 예전에 사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도 있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민원인들 대하는 모습, 쓰러진 청년을 부축하던 모습, 의원 조카보다 예약 민원을 먼저 택한 모습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못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미나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조건만 보면 우리 집이 더 주는 입장 같겠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쪽이 더 배우고 얻을 게 많은 쪽인 것 같아요. 그녀는 한솔을 향해 잔을 조금 기울였다. 우리 집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한솔의 눈가가 붉어졌다. 옆에서 지우도 눈을 훔쳤다. 내 아니 어머니. 그가 힘주어 말했다.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말이 마음에 드네. 창밖에는 초봄의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체면과 숫자만 쫓아오던 여자의 인생에 비로소 사람 냄새 나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절의 시작은 민원 창구 너머에서 건네던 작은 한마디였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짜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조건을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